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상론으로 보는 을목에서 5월 을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통보감에 있는 원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게 이제 예제로 나온 사주인데요. 이 사주에 대해서 한번 또 해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이제 공통보감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을목 정화사권, 화가 구환, 상반월 속양, 임용개수, 하반월 소금, 삼복생한, 병계재용, 주다금수, 병화유선, 여개용개수유선이다. 5월은 이제 말달이죠, 말달. 5화라는 달이 사령한 달입니다. 그래서 5화는 말인데, 여기 정화의 뿌리가 되죠, 5화는. 그래서 5월은 정화가 사권을 했다. 정화의 기운이 엄청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화가 강하면 당연히 이제 용신에서는 반대되는 오행을 좀 써야 됩니다. 화가 구환. 이 화가라는 것은 이제 벼, 보리 뭐 이런 곡식을 얘기하는 건데, 벼, 보리, 곡식이 구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뭄을 만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환이라 가뭄이다. 5월은 4달보다는 5가 훨씬 더 물이 더 필요한 계절입니다. 상반월 속양. 그러니까 5월 중에서도 상반월은 음력 15일까지니까 상반월 하반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반월은 또 양에 속하고 양에 속하기 때문에 뭐 익룡 개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개수를 쓴다. 그렇게 보는데 하반월은 음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기서 상복 생한이라고 그러는데 추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추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또 병계를 같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병계, 개용. 이 상반월과 하반월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이제 을의 달이 들어오죠.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갑술달이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일이니까 갑술달, 그 다음에 개유달 이렇게, 그 다음에 병자달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보통은 을의달이라고 그러면은 뭐 11월 1일부터 을의달이다. 이게 아니죠. 이제 사주를 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11월 첫 번째 절기, 절기가 들어오는 절기 1부터 이제 을의 달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달을 또 나눴어요. 상반월, 하반월. 모든 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좀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11월에 운이 좋다. 을의 달이 참 뭔가 시험치기에 참 좋은 달이다. 라고 봤을 때 11월 중에서도 상과 하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11월이 좋으면 첫 번째 상반월보다는 하반월이 더 좋은 법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하여튼 이 상반월과 하반월 개념이 있다. 근데 뭔가 운이 좋을 때는 하반월부터 본격적으로 발동을 한다. 이런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통변에서 날 잡을 때 많이 통용이 됩니다. 주다 금수라. 이제 주 중에 금수가 많게 되면 병화이선. 병화를 먼저 선용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개용 개수이선이라. 이제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개수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는 다 이제 개수를 써라. 뭐 그 얘기죠. 을목 중봉 화이라. 을목이 중봉이라는 것은 이제 화를 여러 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봉 화이. 화를 여러 개 본다는 것은 뭐 식상이 많다. 뭐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을목이 화가 많게 되면 명이 기산지문이라고 합니다. 기가 산만하다 있는 거죠. 기가 펼쳐지고 흩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목의 기운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은 이제 보면 그냥 문이 문자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보통 그럴물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기가 흩어지는 모양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문자를 그 실사변이 들어가서 문이 문자를 이제 그냥 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가 흩어지는 모양새다. 지성화국. 지지가 이제 불바다가 되면 설을 정신, 을목의 정신이 흩어진다는 얘기죠. 설한다. 목수행을 하니까 힘이 많이 빠지겠죠. 을목의 정신이 오히려 설해집니다. 그래서 수용, 개, 자라. 그래서 모름지기 개수로서 이 화국을 자윤시켜줘야 된다. 적셔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개투육은 개투가 투간이 되면서 근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서 개수가 투간되면 북이 쌍전이라 부기가 쌍전하게 된다. 혹 경신연상 혹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연상이 있게 되면 그럴 경우 개투시간 개수가 시간에 투간되면 가허, 정어, 과갑 과의 자문급제할 수 있다. 무계자 상인이라 개수가 없으면 평범한 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을목의 개수가 되고 여기 뭐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을의 개수면은 이제 개미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씨밖에 없는데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사주가 있죠. 근데 이게 뭐 과갑정연할 사주까지는 안 됩니다. 예. 왜냐면 근본적으로 봄, 여름의 이 경금은 나무의 성장을 방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글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금극목 하려고 대기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을목의 귀를 보장시켜주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경신금을 제하고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 구절이 맞는 건 아니다. 약견 병투 만약에 이제 그 병화가 투간된 걸 보게 되고 지성화국 지지가 화국이면서 병화가 투간되게 되면 양초목성 목의 성질이 전부 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양초목성이라 이제 초라는 게 이제 뭐 태울 초자 이런 얘기인데 태워버린다. 뭐 이제 삐쩍 마르게 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인 잔질 이런 사람들은 잔질이 있게 된다. 잔질은 뭐 병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 필요요. 이럴 때 개수가 없게 되면 반드시 요절한다. 약임가해 만약에 임수가 있어서 가해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혹 화토 태다 혹 화나토가 태다하게 되면 긴 우천이네요. 어리석을 자인데 그 사람됨이 어리석고 천하다는 얘기입니다. 화토가 많다. 화토 중탁이란 말도 있는데 목이 을목이 화나토를 많이 보는 것도 속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뭐 제다신약이 되기도 하고 식상과다가 되기도 하는데 전혀 좋은 명이 아니다. 조가 안 돼버리니까요. 긴 우천이요. 혹이 승도 문화 이게 한자인가요? 한자네요. 한인. 혹이 승도 문화 한인이라 이런 사람들은 승도 문화이거나 한인은 이제 그 뭐 빈둥거리는 사람을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한가할 한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승도의 명이거나 한가한 사람이다. 이제 불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월 을목은 좀 간단한데요. 일단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갑인년생이시니까 74년생이시겠네요. 갑인의 경우월, 을묘일 병자신데, 5월의 을목입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5월의 을목이 수의 태양을 봤으니 자라는 이게 생목입니다. 일단 병화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을목을 보게 되면 태양을 보고 자라는 꽃 이런 형상을 갖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춘불용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모기에 대해서 춘불용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봄에는 금을 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금을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이
금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는 잘해야 됩니다. 이 금은 뭐냐면 춘불용금은 이게 하나의 이제 명예적인 측면에서 쓰지 않는다는 거고, 이렇게 계절적인 5월이죠. 5월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면 을목꽃에 하나에 달려있는 열매 형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조금 아쉬운 게 보면 을목이 경금에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재물적으로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주로 딱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지에 있는 겁니다. 태양에 힘이 없다, 이 사주는. 그리고 문제는 이 경금이 힘이 없어요, 이 사주가 보면. 그리고 일지로는 벌써 자묘, 형의 오묘, 팔을 맡고 있죠. 이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놓습니다. 이 사주 보니까 어떤 책에는 이제 뭐 병화가 뭐 식상으로서 이게 뭐 절지인가요? 절지에 들어가 있죠. 12운성으로는 절지 아니면 태지인데 태지네요. 태지. 병화니까 병화는 자수를 깔고 왔게 되면 이게 뭐 태지입니다. 태지라고 해서 약하다고 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안 해도 되고 병화는 자수라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저 태양이에요. 힘이 없는 태양이다. 그래서 식상이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신강신약을 따질 게 아니라 좋은 글자는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 일단은. 그래야만이 좋은 겁니다. 네, 이 사주는 병화가 당연히 좋죠. 5월에는 뭐 설리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이 꽃은 근본적으로 태양을 봐야 돼요. 태양을 보지 않는 꽃, 이걸 음지초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그런 꽃이 어디서 자라겠습니까? 어디 뭐 바위틈 또는 뭐 늪지대 또는 계곡 이런 데서 자라는 꽃에는 물론 열매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별 인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누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볼품이 없기 때문에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을목은 병화를 보면 좋은 겁니다. 또 이렇게 우박이 맺어 있기 때문에 병화가 태양이 뜨면 우박이 물로 녹여버리죠. 물로 수생목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병화가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이 을목이 경금과 합이 되는 바람에 합이 되게 되면 뭐 을교 합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건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을목이 경금과 합을 이루게 되면 바위틈에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예전에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경금을 뭐 구름으로 봐도 됩니다. 태양 옆에 지금 구름이 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은 태양을 못 보는 거예요. 경금이. 먹구름을 만드는 인자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이걸 딱 보고 힘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좀 아쉽다. 뭐 아쉽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주에서 최고의 그릇을 판단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아쉽다는 거지. 뭐 이 사주가 완전히 뭐 밑바닥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뭐 다행스러운 건 뭘까요? 인호가 합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자수가 또 이게 뭐 살로 얘기하게 되면 이 자수가 뭐냐면 제살이죠, 제살. 제살은 수옥살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감옥 간다는 살입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더운 여름이죠. 인호로 좀 합되어 있으니까 골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을목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남자는 남자는 성향이 자기 이제 그 본부인이 있겠죠. 가정에 가게 되면 본부인이 있고 이제 그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이성들이 이렇게 대기에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마음과 몸이 밖으로 도는 사주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5월에 묘목이기 때문에 이게 묘목은 일간의 뿌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바다인 구조에서 묘목은
그렇게 뭐 가정 결혼 생활이 뭐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다만 묘목을 깔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정사가 소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애틋한 부부의 정이 있다라고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이 목은 근본적으로 토가 좀 있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거든요. 이 사주가. 시의 식상을 보고 관과 합돼 있다 하지만 시의 식상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은 자꾸 뭔가 일을 좀 벌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는 게 이 사주의 일단 근본적인 좀 해석입니다. 사주에서는 약한 오행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남명의 사주죠. 남명의 사주를 봤는데 만약에 곤명이다라고 치면 여자 사주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사주는 그쵸 남편 복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보는데 좀 애매모호합니다.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금의 힘이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화공에 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주가 좀 좋은 사주는 아니죠 당연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이 사주가 있길래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근데 의뢰대운에 뭐 완전히 망하고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왜 의뢰대운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분석할 게 없어요. 을해대운은 이제 비겁이 들어오죠. 천간으로 을목이. 저게 왜 들어오냐는 거죠. 이게 뭐 나를 도와주려고 들어오는 글자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좀 해코지하고 나를 방해할 것인가. 이럴 의뢰대운에 이럴 때는 절대 사업을 벌리면 위 사주 구조에서 이 사주 구조에서는 100% 망한다. 100% 망하게 돼 있습니다. 비겁운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 을목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사주가. 그런 거죠. 사주가 만약에 천간의 구조가 뭐 임수다, 을목이다, 개수다, 뭐 개수다 이런 구조에서 대운에서 비겁이 오는 경우 아니면 위 구조처럼 병을 경갑인 구조에서 이제 대운에서 비겁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뭐 갑의 구조다. 이렇게 할까요? 그다음에 뭐 경금 이렇게 쓸 경우에 또 비겁이 올 경우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비겁운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겁운이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문제가 없겠죠.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돈을 법니다. 잘 풀리고 사람떡이 생기는데 이 구조에서 의뢰대운, 을목이 왔기 때문에 내 좋은 걸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 게 이제 대운의 해석인데 이 사주는 좀 당연히 일 벌리지 말라고 해야 된다. 의뢰대운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해수기 때문에 이게 일을 벌리는 때가 아닙니다. 이게 간목과 을목은 좀 다른데 을목은 겨울 대운을 만나면 그냥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겨울에 무슨 뭐 을목이 무슨 꽃과 열매를 피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남자 사주로서 재가 없다. 무재 사주인 것도 문제가 되고 부부궁의 묘목이 일정 역할은 하지만 파를 맞고 또 시지에 자수가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가정에 충실할 남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복도 좀 약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5월, 다음 미월 을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